예, 화목한 런치 스탁 오늘 내용은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관련된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자, 무엇이 정상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코인방, 또 맘카페 이런 데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언급이 너무 자주 되고 있을 정도로 이게 과연 우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아니면 펀더멘탈에 입각해서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서 정량적인 뭐 일부 모멘텀 플레이한 정성적인 어떤 분석에 의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겁니다. 뭐 PER에 대한 논리가 심지어 맞지가 않는 최근에 이제 오늘이 이제 거의 7월 이제 말경을 가고 있는데 실적 시즌이 계속 되고 있죠.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도 나오고 있고 향후 또 실적을 또 준비하는 기업들도 계속 대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씨 한번 흉내 내보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실적이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은 상당한 쏠림 현상이 극단적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죠. 시가총액 50조짜리가 10% 올라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일 정도로, 물론 결과치는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수반돼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 맞지만 오히려 코스닥 종목,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가 되고 있지만 실제 종목들의 뚜껑을 열어보면 과매도 국면입니다. 하락수가 1200~300개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수는 플러스. 무슨 현상일까요? 자, 무엇이 정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NH투자증권의 우리 화목한 런치 스탁은 여전히 정상을 찾아서 한번 계속 고집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 노크를 하고 현 본업에 대한 업데이트를 위주로 하는 화목한 런치 스탁. 오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서두에 하나솔루션,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또 한번 흉내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정상이 아니라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제가 지금 찍은 이 가격대 보이시죠? 이 가격대에서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는 모습은 바로 화면 바꿔주시죠. 이 급락한 이유와 요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릴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 6월 말에 SK 이노베이션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1조 정도 넘게. 네, 1조 살짝 넘는 정도 수준이었고요. 이제 해당 자금을 가지고 SK 이노베이션 자체 사업 중에서 이제 뭐 정유라든지 이런 탄소에 기반한 과거 이런 석탄 에너지가 아니라 약간 그린 에너지 쪽으로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뭐 현대차와의 조인트 벤처 이슈도 좀 있었고 또 미국에서도 지원금 이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조금 더 운영 자금, 뭐 이런 쪽에서도 좀 자금이 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죠. 대부분이요, 이런 급락 이후에 우리가 보통 신주가 나오는 구간이 지금 9월 뭐 이 정도 좀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다 갭을 메꿨습니다. 메꾸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다 알다시피 2차 전지 흐름들 거의 뭐 밈 주식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 SK 이노베이션은 뭐 포드에 대한 수주가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섹터 플레이로 인해서 이렇게 좀 주가가 동반하는. 왜냐면 이런 거죠. 야, 뭐 에코프로 가고 뭐 심지어 금양도요, 시가총액이 10조입니다. 금양이 LNF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가는데 SK 오늘 필두로 한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못 가는 게 말이 돼? 키 맞춰야지. 이런 상황들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이게 포스코 홀딩스 뭐 목표 주가 막 90만 원, 100만 원짜리 레포트 나오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LS까지도 뭐 최근에 이번 주에 상당히 LS는 좀 어느 정도 어그리가 돼요. 왜냐면 뭐 1년에 1조 버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급등하기 전에는 한 3조 언더였으니까 뭐 단순하게 따져도 PER 뭐 3배, 4배짜리 아니야? 뭐 그러다 이제 2차전지 모멘텀 붙으니까 막 주가가 급등하는. 근데 과거에는 왜 안 올랐냐고. 참 이게
주식은 이렇게 한 방이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이 시간에 필두로 해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솔직한 심정, 요거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뭐 이게 화학 섹터 담당하기도 하고 정유 섹터 담당하기도 네. 하고 그 일부 종목은 2차전지 네. 섹터가 섞여 있다 보니 솔직한 심정. 기자회견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워낙에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를 받아왔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건 맞아요.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소외됐던 것들을 찾아서 주식시장이 관심을 주는 것, 그러면서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제 다시 본 방송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좀 암울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태양광 쪽이긴 한데,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또 이제 댓글 이런 거 답니다. 야, 너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지금 태양광을 운운하고 이러니?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뭔가 변화가 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화솔루션의 주가를 보면, 이건 최근에 이제 알다시피 분할 이슈 때문에 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게 빵 올라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거래 정지되다가 다시 거래가 재개됐을 때 빵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 시도를 했냐면, 영광님, 네. 이유 아시죠? 네. 거래 정지 기간 동안 어땠는지. 해외, 그렇죠? 미국의 좀 대표적인 비교 기업으로 저희 미국의 퍼스트 솔라라고 하는 그렇죠.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아마 IRA 혜택, 인센티브에 맞아요. 대한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퍼스트 솔라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솔루션 거래가 다시 재개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었던. 네. 맞습니다. 거래 정지 기간 동안 퍼스트솔라 같은 글로벌리 피어 그룹의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는 매우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켜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었으나 보시죠. 쭉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고 현재는 지금 4만 원 초반대까지 걸어오고 있는데 영광님께서 준비된 자료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었던 이유와 그럼 앞으로의 전개되는 모습들은 어떤 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한 팁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 보시면 태양광 밸류, 잠시만요. 태양광 밸류 체인에서 이 왼쪽에 보시는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제품은 이제 원재료 거의 업스트림의 소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웨이퍼, 셀로 이어져서 오른쪽에 보시는 모듈로 밸류 체인이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솔루션 주가가 좀 부진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태양광 밸류 체인 전반에 걸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또 NEM 3.0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어떤 가정용 태양광 수요를 저해하는 정책이 도입이 되면서 그런 것이 아무래도 태양광 수요를 좀 둔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단 가격에 대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었던 이유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다운스트림에 있는 제품 가격들도 같이 끌어내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어쨌든 태양광이라는 업황 센티먼트에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부진했었던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최근 한 2주 동안 이제 소폭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폴리실리콘 생산하는 업체들의 그런 캐시 코스트 수준까지 빠져서 이제 뭔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운스트림에 있는 그런 제품들의 가격 하락세도 이제 멈추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하나솔루션 업체는 지금 왼쪽에 있는 그 차트는 폴리실리콘 가격이죠.
예. 그런데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터가 매주 수요일 날 나오는 이 폴리실리콘 네. 가격의 그 궤적을 봤더니 제법 많이 빠졌네요.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의 하락은 냉정하게 보면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원가 개선에 대한 요소이긴 건 맞잖아요. 맞죠. 그런데 오른쪽을 봤더니 모듈 가격에 대한 추이가 미국은 생각보다는 탄탄하다. 네. 근데 맞습니다. 나머지 지역들 보면 EU, 호주, 중국들 보면 네. 야 이거 너무 많이 빠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듈 가격까지 끌어내려 버리는. 그게 전체적으로 하나솔루션 주가에는 악영향력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었죠. 여태까지 주가에는. 근데 지금 근데- 영광님 생각은 오히려 폴리스리콘 가격이 이제 다 방금 다 빠졌다. 네.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모듈 가격도 더 이상 끌어내릴 요소의 저해 요소는 될 수 없다. 네. 장애물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듈 가격을 지금 제가 굳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리는 게 하나솔루션은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지역들보다 미국향 판매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미국향 판매량이 대략 뭐 40에서 50% 정도였었다면 지금 한 26년까지는 70%까지 미국향 판매 비중을 확대를 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무래도 이 탈중국 밸류체인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중국향 그런 모듈 가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게 되고 예. 수요도 저희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견조한 상황이다 보니까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모듈 가격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러면 이쪽 미국향 판매 비중을 높여갈수록 하나솔루션의 ASP, 평균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원가는 이미 이렇게 빠진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수익성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급 차트를 수급 그 보면요. 우리 개인 우리 엉아들이 이제 못 살겠어. 보통 이제 하락하면 이제 하락세 이제 다 바치거든요. 개인 형님들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에? 우리가 아는 그쪽으로 도망갔겠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좀 슬슬 또 연기금형도 조금씩 이제 뭐 이런 아직 수급적인 어떤 그 방향성은 아직 뭐 논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다음 장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예. 모듈 출하량 좀 보여주세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제가 하나솔루션 주가가 좀 부진했었던 이유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점하고 예. 미국 쪽에서 수요 둔화 우려가 있었다라는 점이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캘리포니아라는 주는 미국 내에서 재생에너지 설치량도 가장 많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이 발달한 주거든요. 근데 그쪽 지역에서 기존에는 가정용 태양광을 이런 개인들이 이런 주택 지붕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자가 발전을 하고 생산한 전력을 사용한 다음에 남는 전력들을 유틸리티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전력 회사들한테 다시 되팔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되파는 가격을 유틸리티 기업들의 그런 수익성을 조금 더 올려주고자 가격을 크게 인하를 하는 정책이 지금 4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용 태양광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태양광 설치 수요가 조금 낮아지게 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월별로 미국 태양광 모듈 출하량 또는 뭐 설치량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추이들을 살펴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가장 진한 파란색이 올해 출하량 추이인데요. 예. 왼쪽에 보시는 미국 전체 태양광 추이도 전년도에 비해서 이 매월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캘리포니아 쪽의 어떤 정책적 이슈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쪽을 특별히 더 살펴봤는데 역시나 전년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설치량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MOM으로 그러니까 전월과 비교했을 때 보더라도 4월부터 그런 정책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4월에는 소폭 감소했던 모습이 나타난 것 같은데 5월달 보시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그런 NEM 3.0과 비슷한, 그러니까 태양광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을 깎아버리는 그런 정책들이 도입이 됐을 때 과거에는 태양광 설치, 가정용 태양광 설치량이 거의 70%, 80%까지 급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이제 뭐 목표 주가에 대한 의미는 뭐 간단하게 보시면 차트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한 5만 한 8천 원 정도, 요 정도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1차 목표가 라인을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빠르게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 종목인데요.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그 뭐랄까요? 보유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주봉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을 이렇게 쭉 손가락을 꼽으면 그 중에 하나가 효성 첨단 소재 꼭 끼어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87만 7천 원. 현재 에코프로를 본다는 느낌이 있죠. 대단합니다. 이때 대단했어요. 코로나 특수혜를 누리는 최고의 수혜주다. 그런데 지금 그때 가격 대비해서 딱 절반, 반토막 났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드리밍에 대한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과연 그게 단순한 꿈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런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한번 봅니다. 우리 기업 정보 들어가서 이렇게 기업 정보 들어가서 이렇게 재무제표를 한번 살짝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보이시죠? 2020년 요 수치, 2021년 요 수치. 이 수치만 보더라도요. 탄탄한데요? 탄탄해요. 탄탄하고 1분기 성적표도 뭐 매출만 보면 탄탄합니다. 영업이익도 뭐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과연 올해는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한번 최영광 연구원의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올랐었습니까, 영광님? 저 당시 때 주가가 올랐었던 거는 지금 효성 첨단 소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타이어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타이어 코드 수출 단가, 가격 추이를 한번 놓고 보시면 주가가 올랐었던 해당 기간 동안 20년부터 22년까지 타이어 코드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 때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뭐 아무래도 좀 대중교통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좀 떨어지는 반면에 개인 자가용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증가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타이어에 대한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수요 측면에서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이런 과거의 타이어 코드 업체들의 어떤 구조 조정, 공급 쪽에서의 또 축소 요인들도 있었다 보니까 일종의 쇼티지가 발생을 하면서 타이어 코드가 굉장히 가격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게 거의 아까 주가 차트 보셨던 그런 급등 요인의 주된 요인이었고요. 우리 이거 손에 끼는 장갑. 네. 그것도 상당히 코로나 때 연관이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뭐 효성 첨단 소재하고는 연관은 없는데 그런 라텍스 장갑 뭐 이런 것들도 수요가 굉장히 급증했었죠. 그런데 타이어 코드의 가격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내리막길 느낌. 그다음에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탄소 섬유 수출 가격에 대한 추이는 상당히 타이트하다는 느낌. 이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전에 보셨던 주가의 그런 업사이클은 타이어 코드가 견인을 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최근에 효성 첨단 소재 어떤 투자 포인트는 사실 이제 타이어 코드가 아니라 탄소 섬유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뭐 석유 화학 제품, 유가 뭐 정제 마진 아니면 뭐 최근엔 좀 정제 마진 좋긴 하지만 뭐 태양광 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뭐
메탈 가격 하락하면서 뭐 양극재 가격 하락하고 모든 소재 가격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탄소섬유 쪽 가격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의 수요는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전방 수요의 영역이 계속 확대가 돼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효성 첨단 소재도 이쪽 사업에 대한 어떤 증설이라든지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장성이 높다 보니까 이쪽 사업의 멀티플도 훨씬 본업 타이어 코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코드 가격은 최근에 다시 빠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전사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이익은 좀 전년도에 비해서 감익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네. 그 내용을 뜯어보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탄소섬유의 이익이 비중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이익의 퀄리티가 개선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60만 원 선으로 일단은 목표 주가를 조금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최영강 연구원님 나오신 김에 마지막 질문은 좀 하나 좀 예정에도 없던 내용이지만 케미칼 관련 주식들에 대한 걱정이 참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한유화라든지 뭐 롯데케미칼 최근에 우리가 시클리컬 업종 중에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섹터가 있죠. 기계 업종에 대한 흐름들은 매우 좋습니다. 뭐 상당히 재건에 대한 그 니즈가 충분히 아직도 펼쳐질 것들이 많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상당히 뭐 모멘텀 이슈 그리고 최근에 실적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적을 깠더니 매우 훌륭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컴콜에서도 더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시클리컬 종목들 중에 사실은 케미칼도 해당될 수 있거든요. 크게 보면. 그런데 주가들을 보면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애들 뭐 암울합니다. 뭐 정제 마진도 살펴봐야 되고 본업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 요목조목 따져봐야 되는데 언제쯤 좀 기지개를 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일까요? 그러니까 정유 쪽이 아닌 석유화학 네. 쪽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예. 화학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주가가 보여주다시피 영업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네. 공급이 너무 많고요. 네. 증설이 워낙에 많고 네. 수요는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런 석유화학 제품들의 가격 추이나 스프레드도 약간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그런 증설 물량들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올해에 비해서. 그러면서 아무래도 수급 밸런스 자체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개선될 것으로 늘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년에 수급이 좋아진다라고 하고 현재 제품 가격들이 이렇게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약간 선제적으로 재고 축적 수요 이런 수요들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올해 1분기 때 경험을 했었습니다. 중국에 리오프닝 한다. 그리고 수요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이런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네네. 재고를 막 축적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고 그 네. 당시 때 스프레드 개선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한 4분기 정도에는 좀 유의미한 수요 개선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가 매우 너무 세게 이 오버슈팅 나오는 주식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 심리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냉정하게 보다가 내일도 똑같은 모습, 또 내일 모레도 똑같은 모습이 발휘가 되면 사람 못 버팁니다. 뇌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지갑을 열어보고 얼마 했는지 확인하면 클릭하고 싶은 욕망이 막 끌어오릅니다. 이 수치가 올라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 구석에는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투자 원칙대로 가려고 한다. 오히려 지금 아까 과매도 국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부 편중된 종목의 상승 때문에 지수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수 플레이가 지금 되고 있지만 오히려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이 그런 외생 변수 때문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면 오히려 이걸 기회로 여기는 좀 역발상적인 그런 투자의 원칙을 좀 발휘하려는 그 속에서 그냥 이를 갈고 있는 아주 또 다른 또 잔혹한 또 투자의 원칙을 지금
행위하려는, 발휘하려는 또 다른 또 집단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 투자자들의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각양각색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과연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물론 어떤 형태로든 돈을 벌면 그만 장땡이라는 원칙을 계속 내세운다면 과연 그 다음 또 다른 테마주,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을 때 과연 능동적으로 민첩하게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 실력 발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현재 국면입니다. 자, 시장의 색깔은 항상 똑같은 국면으로 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무언가의 굵직굵직한 뭐 작은 트리거가 나오면 시장의 색깔이 금방 바뀔 수 있는 게 또 요런 또 시장 아니겠습니까? 항상 나만의 투자 원칙을, 정도를 지키는 그런 매매를 계속 하시다 보면 뭐 조금씩이라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계좌의 빌드업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투자 포텐이 아니죠. 옛날 방송입니다. 화목한 런치 스탁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